자, 그 다음 44번 보실까? 44번은 환기 설비에 관련해서 신축 공동택 등의 이제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해서 일단 44번은 먼저 대상 세대수 30세대 이상이 이 환기 설비 설치 대상이라는 거 세대수 한번 잠깐 봐두시고 44번 1번에 이제 보시면 그 5가지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 중에서 문항 44번 1번은 44번 1번이 1번은 지금 입자 포집률 관련한 부분에 입자 포집률이 이제 계수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50%가 아니라 60%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44번 1번은 지금 현재 그 입자 포집률 관련 계수법 방법은 맞는데 계수법으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얼마에서 여기가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1번의 계수법하고 퍼센테이지 하나 확인해서 숫자 하나 수정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데시벨 관련 숫자들 쭉 기술된 부분에서 2번하고 3번 기술 수치 하나 정리해 봐주시고요. 4번은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조치는 이제 보면 자, 거리는 1.5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여기 현재 조치사항은 지금 이 4번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건 두 가지 모두가 아니라 거리 얼마를 띄우고 거리 1.5m 이상을 띄우거나 각도 몇 도, 90도 이상의 각도를 달리해서 배기구를 통해 나온 타강 공기가 다시 어디로 흡입구로 들어간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거리 물었을 때 1.5m 하고 여기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게 아니라 거리를 띄우거나 각도를 달리해서 교차오염을 막아줍니다. 그 확보하거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숫자 1.5m랑 각도 몇 도, 90도에서 4번 지문 하나에서 정리해 봐주시고요. 자, 5번은 지금 명칭, 5번은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열회생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 열회생 환기장 유효 환기량의 표시 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용어는 여기는 열회수형이라는 용어입니다. 열회수형. 제목은 열회수형 환기장치라는 지문하고 플러스해서 퍼센테이지 90% 숫자에서 여기는 용어 열회수형이라는 용어도 조금만 꼭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퍼센테이지는 9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5번은 용어 하나, 그리고 퍼센테이지 90% 이상이란 지문 5번 하나 확인해 두실까요? 자, 그 다음 4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밸브를 완전히 열면 배관경과 밸브 구경이 동일하고 부분 개폐 상태에서는 밸브판이 침식돼서 완전히 닫아도 누설 우려가 있는 밸브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45번에 밸브를 찾는 지문인데 벌써 그 중에 지문 중에 배관경과 밸브 구경이 동일한 여기로 포인트를 잡게 되면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밸브인가요? 게이트 밸브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에 게이트 밸브란 지금 45번에 그 주어진 지문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 45번 2번. 밸브는 지금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게이트 밸브란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45번은 1번하고 45번에 지금 45번은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요 밸브 1, 2번에 관한 밸브 명칭이 여러분이 1번은 지금 스톱 밸브라고 지문을 줬고요. 2번은 지금 게이트 밸브인데 각각의 다른 이름 하나만 스톱 밸브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더라? 가장 그 시험에 출제하는 게 이게 무슨 밸브더라? 글로브 밸브. 스톱 밸브는 글로브 일단 시험은 출제는 글로브하고 스톱을 서로 그 교차해서 내기도 하지만 글로브 스톱하고 또 무슨 밸브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형. 실제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은 이제 명칭은 밸브 하나 갖고 명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글로브하고 스톱을 시험을 냈고 아직 구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일단 밸브 명칭은 여러분이 글로브의 다른 이름 스톱 또는 뭐가 있다? 구형 밸브 있다는 거 하고 현 이번에 게이트 밸브는 요거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어요? 이거 슬루스 밸브인데 슬루스 밸브. 일단 밸브는 가장 그 문제는 가장 큰 거의 대다수 문제가 뭘 물어봅니까? 특징을 물어보는데 밸브 중에 그 밸브의 명칭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요 슬루스하고 요 글로브 이 두 개의 밸브 같은 경우는 물론 특징도 가지고 물어보지만 이름을 바꾸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브 밸브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데 슬루스 밸브라고도 한다? 아니죠. 슬루스는 뭘 보는데 이게 게이트로 불리기 때문에 일단은 밸브는 명칭을 갖고 물어보는 것은 글로브와 슬루스는 특징을 갖고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밸브 명칭을 갖고도 물어보기 때문에 밸브 중에 명칭을 꼭 서로 교차 기억할 것은 글로브하고 게이트 밸브 정도는 꼭 교차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45번 봐주시고 3번은 이제 밸브 명칭은 아니 3번 일자 앵글 밸브 한번 잠깐 앵글 밸브 볼게요. 앵글 밸브는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 앵글 밸브 보실 때 앵글 밸브의 특징은 뭔가 이 특징 일단 밸브는 가장 물어보는 문제가 특징을 물어본 게 많은데 앵글 밸브 특징은 뭘까? 앵글 밸브 특징은 요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직각.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아니면 이거를 요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밸브를 물어보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앵글 밸브.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꾼다 또는 90도로 이 방향을 바꾼다는 이 중에 뭐 둘 중에 뭐를 두든가 여러분이 이때 무슨 밸브의 특징 이거를 앵글 밸브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앵글 밸브는 명칭이라기보단 그러면 앵글 밸브는 일단 특징은 이 특징을 갖는 밸브로서 앵글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앵글 밸브는 일단 그러면 앵글 밸브는 그러면 글로브 밸브하고 슬루스 밸브 중 어느 밸브 일종으로 앵글 밸브는 분류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앵글 밸브는 글로브하고 슬루스 밸브 어느 밸브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분류로 물어봤을 때 앵글 밸브는 여기까지는 일단 특징을 아는 게 가장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앵글은 이 1, 2번의 슬루스 글로브 중 어느 밸브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는 무슨 밸브? 글로브 밸브 일종으로 여기 분류될 수 있죠. 그럼 결국 여러분이 그럼 이걸로 분류한다는 건 여러분이 글로브 밸브의 특징은 뭐? 이 특징은 뭐죠?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브 특징은 뭐 여기는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입니다. 크다. 그럼 결국 여기 뭣도 이 앵글 밸브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당연히 물이 몇 도로 꺾이면서 방향을 바꾸고 90도로 꺾이면서 방향을 바꾸다 보니 당연히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크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글 밸브는 여러분 이런 이제 보형은 거의 90도로 거의 꺾인 이런 이게 지금 앵글 밸브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벽을 연결해 여기까지 물이 차 있던 게 이 밸브를 열면 밸브가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요체림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90도는 직각으로 물이 꺾이면 나온다. 당연히 물이 꺾여서 어떻게 이 부딪히면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유체 단정이 크다 유체 단정이 크다 보니까 이 슬루스하고 글로브 중 어느 밸브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글로브 밸브 일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요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크다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앵글은 여기까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봐두시고요. 6번입니다. 46번인데 보시면 그 축동적인데 이제 축동적도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 계산하시라고 했는데 축동적은 여러분이 계산식을 여기다 세우시면 어떻게 돼요? 축동적 일단 거의 마무리되니까 일단 축동 계산을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46번에 계산식은 좀 쓰는 건 좀 생략하고요. 계산식을 생략하고 바로 그 식을 생략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축동력은 물의 밀도, 양수량, 전향점을 6120 곱하기 효율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주지 않아도 얼마를 기본 들어가죠? 여기 1000kg per 세제곱미터 기본 들어가는 거고요. 축동력 양수량을 좀 주의하죠. 양수량의 단위가 맞나? 여러분이 양수량의 단위는 뭐? 양수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minut이죠. 양수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minut이란 거예요. 주어지는 조건의 단위가 맞으면 그대로 아니면 바꿔 들어가는데 조건을 가보니까 일단은 보죠. 다음과 같은 급소 설비에서 양수 펌프 필요 동력은 양가로 양수량 2,400리터 per minut이고요. 효율 70%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양정은 몇 미터? 9m. 그러면 밀도는 기본 1000 들어가고 양수량이 2,400리터 per minut이네요. 그러면 리터 per minut을 뭘로 바꿔요? 세제곱미터 바꾸려면 여기는 나누기 리터를 바꾸면 뭘로 바꿔요? 세제곱 바꾸면 여기 나누면 얼마가? 나누기 하면 얼마가 되죠? 2,4 나누기에 1000으로 나눠지니까 리터를
여기 세점 더 바꾸려면 나누기 1000 하면 되는 2.4가 될 거고요. 양정은 9m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6120 곱하기 얼마? 효율. 효율은 이제 보니까 얼마에 줬었냐면 효율은 지금 70% 0.7이죠. 0.7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렇게 해서 식만 일단 식만 여러분이 세워주시고 혹시 식 중에 조건 중에서 단위 변환이 단위가 맞는가만 잘 확인해서 단위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서 식만 세워주면 그 다음 나머지 계산기로 계산해서 나온 값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축동력 좀 정리 마무리하시게 부분들이지. 46번 정리하고 47번. 47번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 및 중대 고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47번에. 일단 중대 사고, 중대 고장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셨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사고는 지금 현재 1, 2번에 관한 사고 중에 3개 중에 이제 그 2가지 관련 사고를 기술했던 것으로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번, 사고 발생일부터 5일이 7일입니다. 5일이 아니라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분류해서 현재 문항 2번에서 5일이 7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해서 2번. 2번이 수정해서 중대사고 중 2번이 하나 틀렸다면 나머지 3, 4, 5번은 중대고장 중 일부 규정으로서 맞습니다. 볼까요? 3번.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위험하죠. 4번. 출입문 열린 상태에 움직인 경우 이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고장으로 분류되는 거고 5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입니다. 양거로는 제한다 그래서 운반구란 표 용어 하나만 운반구는 또 뭘 말하는 걸까? 운반구란 카요. 카라는 표현을 순수 우리말로 이걸 뭘로 바꿔놨다? 카라는 표현으로 바꿔놓은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반구란 건 뭘 생각하십니까? 승강기 카. 이제 계절에 정리하셔서 이론을 정립이 된 카란 표현을 운반구라고 바꿔서 법에 표현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중대사고 고장 관련 동그라미 2번 지문이 X 처리되는 거죠. 자, 48번. 48번은 지금 안전관리법상 공동체 안전관리진단 대상 시설물과 점검 횟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요 보시면 총 그 5가지 해빙기, 우기, 안전진단, 월동진단 그리고 위생진단 총 5가지 진단 구분별에 따른 시설과 점검 횟수를 주고서 지문이 맞나 지문을 여쭤봤던 것으로서 1번 석주공벽 번면의 해빙기 진단은 연일에 2월, 3월 맞습니다. 2번 마찬가지죠. 시설은 석주공벽 번면의 우기 진단은 연일에 6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국이라보단 1, 2번에 가보니까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은 뭐는 공통으로 들어갑니까? 석축, 옹벽, 번면은 공통 대상 시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일단 석축, 옹벽, 번면은 해빙기 진단에도 포함되지만 우기 진단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와 같은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하면 되는 거고요. 3번 변전실 승강기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합니까? 네. 근데 3번이 지금 틀렸어요, 여러분이. 안전진단의 점검 주기, 현재 문제의 그 3번, 48번의 3번. 48번의 3번은 지금 여기 안전진단 대상, 그럼 여러분이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점검 횟수는 얼마의 주기로 점검합니까? 점검 주기는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진단은 대상 상당히 다른 지금 해빙기부터 위생 진단까지 시설에 비해서는 시설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게 안전 진단인데 그러면 안전 진단의 점검 횟수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 분기 1회 이상인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여기서 주어진 대상 시설이 변전실하고 뭐를 줬냐면 변전실과 그리고 승강기 안전열에서 변전실하고 뭘 줬습니까? 승강기. 그 다수의 시설 중에 변전실하고 승강기를 주고서 얼마의 점검인가요? 매 분기 1회 줬는데 이 지문이 틀렸죠. 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안전진단은 분명히 이 법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고 정해놨는데 그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에 뭐에 대해서는 승강기는 분명히 이 진단 대상 시설 분류는 되긴 하지만 승강기에 대한 점검은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 따른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그래서 승강기만큼 이 주기가 아니라 여기는 얼마 1회 이상? 월 1회 이상. 그래서 현재 여기에 만약 승강기가 빠진다면 이 지문이 맞습니다. 근데 승강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승강기는 대상 시설 이 진단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점검 횟수는 이 법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하다 보니 48번에 3번이 틀린 것은 승강기가 들어가서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의 월동기 진단, 그 월동기 진단 대상시설 중에 하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연 1회 9월 또는 10월, 그 다음 5번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에 대한 데서 하나 정리해서 동그라미 3번 좀 정리해 봐주세요. 일단 3번 하나 X. 그래서 48번은 가장 이 진단 구분 대상에서 가장 정형화돼서 나온 게 가장 이런 형태에서 진단 구분별 시설과 점검 횟수가 맞게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지문에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많습니다. 48번 여기까지 정리 객관식 좀 마무리하고 주관식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니까 65번입니다. 이제 관리조치 보험도 5가지를 기술해 놓고 그 중에 5가지 중에 기억과 니은을 가로쳐 놓고서 쓰는 용어에 관한 부분을 물었던 것으로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체관리기구 누가 관리조치가 되는 거죠?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래서 기억은 관리사무소장.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죠?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자.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쓰시는 부분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66번 용어에 관한 설명.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이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냐? 기역이란 해서 기역에 들어갈 주택은 즉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가 된 주택이 무슨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66번, 67번 관리 업무 인계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셔라 그래서 사업주택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은 법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체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체 관리물을 인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월은 지금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인계에 관한 기한은 몇 개월 이내 인계할 거냐를 물어봤던 질문으로서 개월은 1이 들어가면 1개월 이내 인계합니다. 그래서 67번 1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68번입니다. 68번에 관리사무소 등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문 중에서 관리사무소 설치 면적 등에 관한 수치 관련 3개를 가로쳐 놓고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 3가지를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 3개를 그냥 한번 넣어서 완성형으로 해서 한번 숫자로 쭉 채워서 한번 쭉 가며 정리해 보죠. 자, 기역 50세대 이상의 공동체를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고 시설을 밑에 나와 있는 관리사무소 2번 경비원 등 공동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서 1과 2에 해당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의 기역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니은은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디귿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디귿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것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하면 100제곱미터, 예를 들어 110제곱미터 나왔다. 그러면 110제곱미터 여유가 있으면 110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최대 얼마까지로 하자. 100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100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면적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이상의 면적이 나왔다면 그 이상에 대한 면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서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68번 해서 정리하고 69번 관리규약 재정신고입니다. 재정신고에 관한 건 보셨을 때 여기는 보면 전환공동택이 있어서 의무 관련 전환공동택이 전환이 됐을 때 법에서 해야 될 절차 중에 하나 관리규약을 제정을 해서 재정신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은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택의 기역이란 것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관리규약 재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니은은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은 재정신고에 관한 요건 중에 숫자 하나, 용어 하나에서 관리인 1 하나 여쭤본 거고요. 70번. 70번은 중앙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숫자 용어를 여쭤봤던 질문이죠. 부분들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30하고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수락이죠. 그래서 30하고 수락 하나 확인해서 숫자 하나, 용어 하나 쓰는 거で 그래서 70번 정리 좀 봐주십니다. 71번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숫자는 복잡한 숫자는 아닙니다. 자,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 그래서 1부터 지금 1, 2, 3, 4에서 이제 보시면 쭉 계속 기술이 되는 부분으로서 그중에 이제 3, 4는 생략을 했던 부분이죠. 일단 71번 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1과 2와 그리고 3, 4는 생략.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죠. 1번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에서 입주대표인은 사업주에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순차적 반환하는 것을 일단 여기는 뭐예요? 돌려주는 것은 여기는 순차적 반환입니다. 순차적 반환. 순차적 반환이라는 것은 담보 책임이 종료되는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담보 책임 몇 년인가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래서 담보 책임 기간별에 따라 그 담보 책임이 종료가 됐을 때 순차적으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자,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날, 사용 검사를 한다, 일이란다 해서 1로부터 기억이 경과된 때는 15. 그러면 100이란 금액 중에서 15를 돌려주는 건 담보 책임 기간 몇 년이 해당됐을 때 100분의 15를 돌려줍니까? 기억에 들어갈 건 2죠.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00분의 15를 그 다음에 2번. 자, 3년이 경과된다면 보증금의 100분의 얼마를 돌려줍니까? 니은에 들어갈 것은 40이죠. 40에서. 여기는 2년이면 2년 플러스 15를 그리고 3년 플러스 얼마를 40을 1, 2번은 물었고 여기 3, 4번은 생략절인데 한번 3, 4번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상기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2년, 3년, 5년, 10년 이게 그 담보 책임별에 따른 비율을 봤을 때 방금 보신 대로 비율은 지금 보신 대로 여기가 15, 40 여기는 15 2년이면 15란 금액을 여기는 40을 돌려줍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여기는 또 3, 4번에 생략 처리했으면 한번 확인 한번 같이 해보신다고 하면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돌려준가요? 5년이면 얼마죠? 20, 25죠. 25. 4년이면 10년이면 얼마? 20을 해서 합산하면 얼마가 100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중에 현재 물었던 이 중에 지금 현재 이 두 개 중에 어느 중이란 것은 연수를 물어보거나 비율을 물어보거나 여기는 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부분들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빈도가 그렇게 여기도 주관식도 한 2번 이상 물어봤고 2번 물었고 객관식으로 어떤 특정 담보 책임 예를 들어 5년이 경과될 때 얼마 100분의 25를 또 찾는 것도 객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현재 71번은 숫자는 복잡한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해서 일단 쓰시는 게 정리가 되면 곤란한 거 큰 무리 없으시니 봐두시고요. 72번 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시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중에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기여은는 누가 사용자가 각각 부담에 대해서 기여에 들어갈 거는 뭐가 사용자가 부담해주는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을 몰래 이거를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사용자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니은이란 것은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디귿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그래서 1,000분의 디귿에 들어갈 거는 45입니다. 45에서 가입자가 기여금 1,000분의 45, 부담금 1,000분의 45, 합산하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90. 그래서 여기는 용어는 지금 그 중에 기여금은 따로 가로치지 않으면 기여금도 하나 밑줄을 그어두시고 해서 72번은 부담금 기준소득 월액 45를 쓰는 거 물어봤죠. 뭣도 하나 밑줄을 그어두자.
기여금이란 용어도 밑줄 하나 그어 두셔서 용어는 세 가지. 기여금, 부담금, 기준소득, 월액하고 숫자 1000분의 45란 숫자까지 이제 해서 72번도 좀 정리해 봐 주시고요. 73번. 스프링클러 설비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관한 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지문은 지금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기술된 지문 중에 두 번째는 배관에 관련된 지문 중에 두 개를 여쭤본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란 가압 송수 장치에서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장 1차 측까지 배관대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여기서는 말한 대기압 또는 저압,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측 배관에 뭐가 들어있다?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고 그랬어요. 2차 측 내에 대기압 또는 저압, 대기압 또는 저압이랑 2차 측 내에 뭐가 들어있으면 여기가 공기가 들어있다. 공기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2차 측에는 뭐만 들어요? 2차 측 배관에 준비 작동 스프링클러 2차 측 외기 노출돼 2차 측에 대기압 또는 저압이랑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는 것은. 자 이제 그러면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기역의 작동으로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 용수가 송수돼서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 이걸 나눠보는 1차 측. 1차하고 2차 측을 나눠봤을 때 1차 측은 실내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압수. 일정압이 가해진 이 가압수 1차 측까지 들어있고 2차 측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2차 측에는 물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준비 작동 스프링클러 2차 측에 대기압 또는 저압에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차 측은 외기 바깥쪽에 이 배관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자, 물이 들어있지 않고 무엇더라?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여기도 헤드가 있을 거고 헤드 끝에 막혀 있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 있다고 하면 만약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이 헤드 이 열에 의해서 헤드 끝을 막고 있는 가멸체가 녹거나 이탈이 되면 이 헤드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헤드가 열려봐야 아무런 왜냐하면 이 대기압도 공기만 있다 보면 공기만 빠져나와도 2차 측 배관에 압력이 낮아 그 압력 변동이 똑같아요. 헤드가 열리는 문제가 헤드가 열렸다 해도 어떻게 돼? 헤드가 열렸다 해서 안에는 공기만 빠져나올 뿐 아무런 변동이 없다 보면 그럼 결국 이 물이 1차 측엔 이 준비 작동 유수검지 장치 1차 측 물을 이쪽 헤드 열린 쪽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는 물을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측 배관 아무런 압력 변동이 없다 보니 열려도 물을 보낼 수 없다 보니 여기는 천장에 뭐가 설치돼요? 이와 같이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 감지기 지금 이 감지기가 뭐를 연동시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 장치와 감지기를 연동시켜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이 감지기 여기 신호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 장치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유수검지 장치에서 2차 측에 열린 쪽으로 물을 보내서 이게 불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억에 들어갈 단어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지기가 들어가야 돼요.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한다는 지문으로서 여기는 감지기가 있어야 되는 건 방법이죠. 여기는 대기압 또는 저압이 있다 보니까 열려봐야 배관 압력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니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 유수검지 장치에 누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감지기가 신호를 줘서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해서 열린 헤드 쪽으로 물을 보내서 소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73번은 감지기 하나 적으시고, 자, 두 번째 가지 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 이게 무슨 배관? 신축 배관입니다. 신축 배관. 그래서 감지기 신축 배관 하나 봐주시고, 74번 자,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 다음 각오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1, 2, 3인데 1, 2, 3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민공동시설은 그 16가지 정도 되는 다수의 시설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세대 수별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에 관한 것 중에 1, 2번은 생략차례, 5번에 들어갈 대상 시설이 3번에 들어갈 대상 시설이 보니까 경로당에서부터 마지막 기역에 해당되는 이 6가지 시설이라면 니은 세대 이상이면 꼭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 중에 필수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순서로 바꿔서 니은에 들어갈 이 6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 꼭 설치할 대상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니은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담 6가지 필수를 꼭 설치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니은은 500세대, 500 하나는 먼저 적고요. 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하고 기역. 기역은 들어갈 게 이거 뭐가 되냐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지문에 위에 지문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으로 반대하는 기역은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기역은 지금 현재 3번의 끝부분하고 같은 지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역 처리해서 기역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반대 설치하지 않는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500세대 이상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꼭 설치합니까? 6가지 시설은 꼭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74번 봐주시고요. 75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숫자 용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숫자 하나 용어 넣어서 한번 지문을 만들어 보면 상시, 기역,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따라 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 그리고 개인형 하나 숫자 하나 용어 쓰기 정리했고요. 76번에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는 이제 배연설비는 그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설치 개수를 특정을 지어놓은 게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냐면 특별 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라고 그래서 총 7가지의 관련 규정 중에 그 중에 1번하고 14번에 관한 지문에 용어 쓰기 2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가보죠.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무슨 재료를 한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불연재료입니다. 불연재료에서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은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연재료를 하고 해서 1번, 2번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 개방 장치 또는 자동 개방 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3번, 4번입니다.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니은을 설치할 것. 5번, 니은은 배연구 연료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76번의 니은번 76번에 여기 니은번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는 배연기입니다. 배연기. 자, 그러면 지금 배연기는 왜 설치가 되냐면 그 위에 있는 지문에 문항 지금 4번 볼까요? 4번. 배연구를 통해서 연기를 밖으로 빼주면 되는데 배연구가 어떤 위치에 좀 설치가 됐다는 거죠. 4번에 가보니까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4번에 보니까 배연구가 뭐예요?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배연구를 열어서 배연구를 열면 연기가 밖으로 빠져가야 되는데 배연구가 뭐였더라? 외기에 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배연구를 열어도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치에 뭐가 설치됐다? 배연구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배연구를 열어도 연기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이 배연구와 연동시켜놓은 시설이 뭐가 있다? 니은에 들어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연기를 설치해서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배연구 플러스 배연기를 연동을 시켜서
배연기가 돌아서 이 배용 연기를 밖으로 뽑아내주는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그게 뭐더라? 이게 배연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배연구가 그와 같은 밑에 설치될 경우라면 외계 접하지 않은 경우부터 추가적으로 뭘 설치합니까? 배연기를 설치해서 배연기가 돌아서 배용 연기를 뽑아서 밖으로 이거를 빼주는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다? 배연기. 그래서 배연기 니은번 설치하시는 지문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77번. 화장실에 이제 배수용 배관을 설치합니다. 배수용 배관 설치할 때 이제 보시면 2번에 자, 배수용 배관은 그 공법에 따라서 기역 또는 층하 배관 공법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콘크리트 슬라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슬라브 아래에 설치되는 게 층하 배관 공법이라면 그 슬라브 위쪽에 설치된 걸 이거를 층상 공법이라는 그래서 77번은 지문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다. 슬라브가 있으면 이 콘크리트 슬라브 위쪽에 설치된 요게 무슨 배관? 이 위쪽에 배수용 배관이 설치가 됐다면 이게 무슨 공법? 이게 현재 물어보고 있는 층상 배관 공법이에요. 층상 배관 공법에서 현재 쓰는 것은 층상 배관 공법을 쓰는 거 물어봤고 그러면 슬라브 위쪽에 있다 층상 배관 공법입니다. 근데 층하 배관 공법은 보니까 현재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역은 층상 배관 공법 또는 층하 배관 공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 조건에서 니은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층하 배관 공법은 뭐냐면 일단 이 배관, 이 윗집 배관이 어디로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지나서 어디로 내려오는 게 이게 보면 이 아래쪽에 윗집에는 이 배수용 배관이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통해서 이 아래층 세대로 내려온 이게 무슨 공법? 이게 층하 배관 공법. 층하 배관 공법. 그럼 층하 배관 공법은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 슬래브를 통과해서 배수관이 통과해서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내려와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슬라브를 통해서 이 통과해서 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발생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층하 배관 공법을 설치할 때 이 배수용 배관은 좋은 걸 쓰세요. 그럼 좋은 거를 쓴다는 건 최소 이와 같은 기준이 충분해. 최소 데시벨 얼마 이상의 데시벨 소음 차단 성능이 있다. 5데시벨 이상의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좋은 관을 쓰세요라는 게 여기 지금 현재 층하 배관 공법에 5데시벨에 5를 쓰는 그래서 기역은 층상 배관 공법, 층하는 윗집의 배수 배관이 슬라브를 관통을 해서 아래층 세대로 내려와서 배관이 설치된 게 층하 배관 공법.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래층 세대 배수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요 배관은 좋은 거 쓰세요 라는 기준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 있어야 된다는 걸로 기준하고 있다는 것. 77번. 자, 78번입니다. 78번은 진행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중에 기역은 쭉 기술된 부분에서 기역에 들어갈 건 통신 배관실입니다. 그래서 통신 배관실은 외부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니은을 설치하면 그렇다는 것은 니은의 차수막에서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원칙은 50mm 이상 문턱을 설치하는 걸로 하는데 그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물, 먼지 등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뭐가 설치됐다. 차수판이나 차수막이 설치했다면 그때는 여기 문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8번은 통신 배관실 하나, 차수막 하나 해서 영어 쓰시기 봐두실까요? 자, 79번이나 80번은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에 따라 79번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7개 항목에 따른 기준치를 기술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처리해서 기역과 디귿에 들어갈 권고 기준의 항목의 명칭을 그리고 3번은 톨루엔에 관한 기준치를 해서 영어 둘 기준치 하나 해서 210은 뭘 써야 될까요? 폼 알데하이드를 톨루엔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래서 마지막 148은 뭐죠? 여기는 라돈을 그래서 폼 알데하이드 1000 라돈. 그래서 여기는
1번 먼저 기역에서부터 좀 디귿까지 여기는 어느 지금 항목이나 어느 기준치를 줘도 여러분이 79번은 이 7개 항목에 어느 기준치를 물어도 항목 수치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79번, 80번. 80번은 이 실내 공개적 권고 기준 관련 그 법령 관련해서 박스에 들어가 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 즉 실내 공개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태로서 기역 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즉 실내 공개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태가 몇 세대 이상이 신축되는 걸 말합니까? 기역에 100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인데 이 법상에서 공동주택은 몇 가지 공동주택의 범위로 나눠져 있냐? 그 중에 이제 1번에 아파트, 2번 연립주택,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이 법상의 공동주택의 분류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셋 중에 다른 하나를 뭘 말합니까? 니은에 들어갈 것은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기숙사가. 그래서 80번은 세대수 100세대 이상의 100, 그리고 그 공동주택 분류 3가지 중에 하나 빠진 니은번에 들어갈 것은 여기는 기숙사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로서 100세대 이상 신축이 된다면 이 법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절차에 따라 제출도 하고 공고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80번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의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